네, 안녕하세요. 네이어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신조성가 지수의 상승과 함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3차 슈퍼사이클의 도입 초반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에 따라 당연히 투자의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겠죠. 그래서 최근 주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최근 주가의 하락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왜냐? 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이 지수의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가 혼자 상승하는 상황은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은 한 사실상 힘든 구조다라고 알 수 있겠고, 자, 하지만 지금 구간은 이 신규 투자자들 혹은 기존의 주주분들 모두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모아가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 투자에 있어서는 기업의 본질을 봐야 하고, 그 기업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을 볼 때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FLNG, 이 FLNG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자, FLNG, 이 FLNG는 해양 플랜트, 해양 플랜트의 주요한 설비다. 오펙이 감산하면서 고유가가 지속이 됐고, 그에 따라 이 해양 플랜트 산업까지 주목을 받았는데, 이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 해양 플랜트, 이 주요 설비인 이 FLNG의 발주 역시 증가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전 세계 FLNG 점유율, 삼성중공업은 이 전 세계 FLNG 점유율이 80%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이 FLNG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FLNG에 이 LNG라는 단어가 있죠. 자, 많이 친숙하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LNG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LNG는 이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올, 그리고 이 메탄올의 저장과 운송을 위해 액화를 시킨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 메탄올을 액화시켰다. 우리나라는 LNG 선박에 있어서 이 LNG 선박에 있어서 강국인 특징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이 LNG 선박은 IMO 환경 규제와 더불어 친환경 정책이 도입되는 이 시기에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마진 사업의 역할을 해준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LNG는 메탄올을 액화시키고 IMO 환경 규제와 더불어 친환경 정책이 도입되면서 고마진 사업의 역할을 해준다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LNG는 석유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석탄의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이 IMO가 올해부터 이 선박을 운항할 때 이산화탄소량을 지수화하여 가지고 환경 규제를 모든 선박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선주들의 LNG 선박 발주 역시 그에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LNG 선박 이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우리 기업에는 좋겠죠. 왜냐? 우리 기업의 강점이 LNG 선박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러한 LNG 선박 9월 브랜드 평판에서 삼성중공업이 1위를 하였습니다. 자, 관련 기사를 한번 봐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LNG 브랜드 평판 1위를 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자, 그 뒤로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SK가 순위를 잇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양 플랜트 산업, 아까 해양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양 플랜트 산업 역시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한 기 수주할 때 그 금액이 2에서 3부입니다. 이는 사실 엄청난 규모이죠. 자, 그래서 이 해양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2010년도 초에 유가가 상승할 때 이 해양 플랜트에 대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진행이 되면서 유가가 하락했죠. 외환위기, 유가 하락. 그러면서 당연히 이 해양 플랜트 수주도 끊겼습니다. 즉, 이를 볼 때 우리는 유가와 해양 플랜트 산업이 같이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 해양 플랜트 산업 역시 투자가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해양 플랜트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 유가 상승은 해양 플랜트에 대한 투자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양 플랜트의 주요 설비 FL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FLNG는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천연가스를 채굴한 뒤 이를 LNG로 액화하여 저장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중요한 점은 FLNG 역시 고마진 사업이다. 이 FLNG는 한 기당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수준, 이도 엄청난 규모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를 통해서 결국에 친환경 정책을 위한 이 높은 기술력, 이 기술력 LNG나 FLNG 그리고 해양 플랜트 산업을 봤을 때 이 높은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 고마진 사업을 통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호재가 있었었는데, 이는 업계 최초로 로이드 인증원 준법 경영 시스템 국제 인증을 통합하여 취득한 점. 이 점 또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는 이 글로벌 수준의 준법 경영과 부패 방지 그리고 ESG 경영의 강화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가면 되겠고, 또한 저희가 조선업에 대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주 목표치죠. 자, 삼성중공업은 올 상반기에만 72%를 달성하였고, 이는 추후 수익성의 극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기술력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이 자율운항,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이 친환경은 하이브리드, 그리고 완전 친환경,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운항 쪽에 속하는 이 용접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삼성중공업은 또 업계 최초로 레이저 고속 용접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는 기존 방식인 플라즈마 아크 용접과 비교해 이 속도가 최대 5배 가량 빨라서 LNG 운반선의 건조 생산 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 레이저 고속 용접 로봇. 이 로봇은 넓은 비드폭 생성, 그리고 굴곡진 용접 위치도
자동으로 찾게 해준다. 자, 이런 장점이 있겠고, 자, 로봇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자율운항이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이 삼성중공업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자율운항 시스템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페노션과 디지털 솔루션 개발 협약을 맺었고, 자, 디지털 트윈 기반의 선박 관리 플랫폼을 내년 1월 페노션 LNG 운반선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 AI 기술을 바탕으로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며 선박의 이동 경로도 최적화하여 수명도 늘리겠죠. 선박의 수명을 늘리고 또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시장을 봤을 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을 넘어서 자율주행 시장으로 확대해 가는 것처럼 자, 선박에 있어서도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 자율운항으로 가고 있다. 이 중심에는 삼성중공업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정부의 지원, 이것은 금융 지원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금융 지원은 중국과 대립하는 이 상황에서 기술력 그리고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현재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BNK 부산은행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 내용은 이 삼성중공업에 약 3억 7천9천만 달러, 자, 하나로 약 5천억 원의 규모의 RG를 발급했고, 이 RG는 선수금 환급 보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전조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을 말하는데,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선업체가 배를 특정 시기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배를 납품 못할 경우 이때 선주는 피해를 보겠죠. 이때 보증을 선 보험사 그리고 은행, 이 피해액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런 RG를 사용할 때 당연히 이점이 있어야 사용을 하겠죠. 조선업체와 은행 이 두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이 선주가 자금을 공급함으로 자, 위험에 대한 보증이 생기고 이를 통해 원자재 구매를 할 수 있고, 은행의 입장, 보증을 섰으니까 이를 통해 이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수수료는 통상 0.2%에서 2%로 책정이 되고, 물론 조선사의 신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고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산은행 측은 이번 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을 계기로 정책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조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또한 조선업 지원 확대 및 해양 투자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동남권 주력 사업인 조선업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추경호 부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조선업의 초격차를 위해서 또 RG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였고, 뿐만 아니라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이미 강점인 이 기술력은 더 높이고, 그리고 인력난에 대한 이 리스크 문제를 해소한다. 뭐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통해. 그래서 현재 우리 조선업은 양보다 질을 추구하고 여기에는 기술력이 중요하다. 어떤 기술력이냐면 친환경을 위한 기술력이다. 그리고 그 기술력은
한국이 세계 제일의 수준을 갖고 있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력난의 리스크는 보완하고 그리고 기존의 강점인 기술력은 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중공업 입장에서 보면 이 FLNG 시장 이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고 더 나아가서 자율운항 시장까지 점유하여 세계 제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렇게 기업의 본질을 계속 탐구를 하셔야 하는데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기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에 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